자, 지금부터 JPA 이용해서 원투매니 조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사용자와 사용자 권한을 매니투매니 조인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봤었죠. 자, 이번에는 요 게시판을 한번 보면 지금 이렇게 그 사용자와 게시글이 있는데요. 그 한 명의 사용자가 여러 개의 게시글을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 사용자와 요 게시글 간의 관계가 1대 다가 되고요. 그리고 요 게시글 여러 개가 있지만 요 게시글 하나는 오직 한 명의 사용자에만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 게시글 입장에서는 many to one이 되고요. 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one to many. 네, 그런 관계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테이블로 봐도 이렇게 요 사용자 테이블이 있고 요 보드 테이블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유저 클래스와 요 보드 클래스가 있는데, 자, 요 보드 클래스에 바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지금 이렇게 홍길동으로 타임리프 쪽을 보면 이렇게 지금 텍스트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자, 요 내용을 요 사용자 테이블에 요 유저 네임으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보드를 조회를 해도 요 유저 테이블의 정보도 같이 조회되도록. 사실 요 유저 네임 같은 경우는 타임리프 문법으로 요렇게 가져올 수도 있지만, 자, 요 유저 테이블에 뭐 다른 닉네임이나 혹은 다른 사용자 정보가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매핑을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보드 클래스에 저 사용자 정보, 바로 요 유저 클래스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요. 자, 요 게시글 입장에서는 many to one이 되죠. 그래서 Alt Enter로 임포트를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기 그 아래에 조인 컬럼 어노테이션을 주는데요. 여기에 이름을 주면 됩니다. 어떤 컬럼과 이 유저 테이블이 연결이 될지. 자, 지금 이 보드 테이블 보면 그 유저 테이블과 연결된 그 키값이 없죠. 그래서 여기에 유저 아이디라는 컬럼을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빅 인트로 해서 저장하고요. 외래키도 제약 조건을 걸어주도록 할게요. 방금 저희가 생성했던 유저 아이디 컬럼을 사용자 테이블의 아이디 값과 이렇게 연결되도록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지금 저희가 만든 유저 아이디 컬럼이 이렇게 생겼죠. 자, 지금 포레인키, 외래키 제약 조건 걸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 완성돼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저희 사용자 테이블에 길동이라는 유저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반영이 됐죠. 여기를 편집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자, 이제 이 키값을 이용해서 사용자 정보를 가져와서 여기 있는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인 컬럼, 이 조인 컬럼이 유저 아이디, 이 컬럼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유저 아이디 이렇게 적고요. 그리고 레퍼런시드 컬럼 네임이 있죠. 자, 요거는 이 사용자 테이블에 어떤 컬럼과 연결이 됐는지 지금 보시면 이 아이디 값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게 지금 이 사용자 테이블에 이 아이디 어노테이션 있는 요 pk 값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는 생략을 하셔도 돼요. 지금은 이렇게 생략을 하고요. 네임 속성만 이렇게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작성이 되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보드 클래스가 조회가 돼서 이 페이지에 이제 뿌려질 텐데요. 그래서 바로 이 보드죠. 보드하고 점을 찍으면 저 사용자 정보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보드.점 유저였죠. 유저의 유저 네임을 홍길동 대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F5로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새로 고침을 하면은 네, 이렇게 길동으로 바뀐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데이터 조회가 됐고요. 그리고 요 글을 작성을 할 때도 한번 hi라는 글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확인을 하면은 네, 이렇게 글 작성은 되는데 테이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유저 아이디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이제 조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바로 요 그 사용자의 점 하고 찍었는데 유저네임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죠. 이게 널 값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져오지 못한 거고요. 요거는 다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가 네, 여기 있죠. 단축키는 컨트롤 델리트 삭제를 했고요. 자, 그래서 글을 작성할 때도 그 사용자 정보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저 작성하는 부분은 보드 컨트롤러에 이 포스트 폼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면 되겠고요. 자, 이 메소드는 그냥 적당히 이렇게 다시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보드에 이제 그 사용자 정보가 있죠. 보드에 set user 해서 여기에 유저 값을 담아서 그럼 이 유저의 키 값을 참조를 해서 여기 이제 그 유저 아이디 값이 담길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그 보드 안에 뭐 사용자 정보를 그 담아서 이렇게 전달해 줄 수도 있겠지만 자, 그 만약에 이 페이지에서 직접 그 사용자 정보 인증한 유저 아이디 유저네임이죠. 요거를 직접 전달하게 되면 자, 요 포스트 요청하는 부분을 그 다른 사용자가 요 개발자 도구 같은 거 열어가지고 분석을 해서 자신의 아이디가 아니라 다른 사람 아이디를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글인데 다른 사람 아이디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잘못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가 보낸 그런 인증 정보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되고요. 그 인증 정보, 그 서버 쪽에서 갖고 있는 인증 정보를 활용해서 그 여기서 직접 담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 정보는 그 인증 정보를 이용해서 담을 건데요. 그 인증 정보를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 인증 정보 가져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그 authentication이라는 그 클래스를 하나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스프링 시큐리티 코어에 이런 authentication이 있죠. 자, 이렇게 파라미터를 선언을 해주면 자, 여기 알아서 인증 정보가 담아서 날라옵니다. 그래서 get name을 하면 이렇게 사용자 유저 아이디를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걸 바탕으로 해서 요 길동이나 아니면 그 밖에 여러 테이블에서 요 유저 네임을 참조해서 그 값을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할 건데요. 자, 요렇게 그 인증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 말고도 자, 뭐 이런 식으로 스프링 부트 뭐 get 로그인 유저 뭐 이런 식으로 구글링을 해보면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시큐리티 콘텍스트 홀더를 이용을 했죠. 자, 저렇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get context에 get authentication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도 authentication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컨트롤러에서는 이렇게 가져올 수 있지만 혹시 뭐 이제 서비스 클래스나 그런 컨트롤러 외에 스프링에서 관리해주는 그런 클래스에서 이렇게 인증 정보 가져오고 싶을 때는 이렇게 그 전역 변수를 이용해서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 말고도 뭐 여기 보시면 이 컨트롤러에서 이 프린시플을 받아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동일하게 get name을 하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한 이렇게 authentication을 컨트롤러 파라미터로 이렇게
담아서 get name을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사용자 정보를 가져왔고요. 네, 이 정보를 이용해서 저장을 할 건데요. 지금 보드 레파지토리를 이용해서 저장을 했는데, 자, 저 부분을 그 보드 서비스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이 서비스 패키지에 서비스 어노테이션을 달아주고요. 이렇게 해서 이 보드를 서비스에서 이렇게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저네임을 같이 전달해 주도록 할게요. 마우스 휠로 클릭하면 이 메소드 있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유저네임을 바탕으로 요 아이디를 조회를 해 올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셀렉트를 먼저 해서 이 유저네임을 먼저 가져오겠습니다. 유저 정보를 find by 그 유저네임으로 검색을 해야겠죠. 지금 이 유저 레파지토리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하나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find by 컬럼 이름 이렇게 하면 이 컬럼 이름에 일치하는 그 사용자 데이터를 가져오죠. 지금 이 사용자의 제약 조건이 이렇게 유저네임이 유니크 제약 조건이 걸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하나의 데이터나 혹은 없는 그 널 값이 들어올 겁니다. 혹은 뭐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요거는 에러가 날 거고요. 지금은 여러 개의 데이터가 같이 올 가능성이 없죠. 그 유니크 제약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받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저 클래스를 받았고 이제 요걸 이용해서 보드에 set user 자, 이렇게 보드 안에 그 유저의 세팅을 해주고 요걸 이제 저장을 하면 되겠죠. 요거를 리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된 객체가 이렇게 같이 리턴돼서 요걸 호출한 곳에서 다시 리턴을 해주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작성이 완료됐고요. 요거를 한번 재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글은 현재 총 4건이 있고요. 자, 이 상태로 한번 hi라는 글을 다시 작성을 해보면 작성이 됐고요. 확인을 해보면 네, 이번에는 유저 아이디가 잘 들어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사용자 이름과 게시글을 함께 저장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요 사용자를 조회를 할 때도 요 게시글이 나오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요거는 이제 API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요 보드 컨트롤러를 컨트롤 C 하고요. 컨트롤 V 해서, 자, 유저 API 컨트롤러, 이렇게 좀 동일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 컨트롤 R 눌러서, 여기 매치 케이스를 체크를 해서, 대소문자 구분하게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자, 요 보드를 전부 다 유저로 이렇게 바꿔 볼게요. 리플레이스 올 하면, 여기 이제 보드가 유저스로 이렇게 바뀌고요. 마찬가지로 또 이제 대문자 보드는 대문자 유저로 이렇게 해서 replace all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있던 all 메소드는 원래 게시글 검색하는 거였죠. 지금 그냥 좀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그 검색 조건 다 제거를 했고요. 자, 뭐 이렇게 새로운 값 세팅하는 건데, 자, 요건 일단 주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지금 API 컨트롤 이렇게 만들어 두고요. 그 유저 클래스에 요 보드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줄 건데, 자, 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저 게시글을 가져올 때 그 원투매니가 되겠죠. 이렇게 원투매니 어노테이션을 주고요. 그리고 리스트로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고요. 지금 자, 요 매핑 정보 어떤 컬럼을 참고할 건지 그거를 지금 이 조인 컬럼에 다 작성을 해뒀죠. 여기 만약에 레퍼런시드 컬럼이 있으면 레퍼런시드 컬럼도 같이 작성이 될 거고요. 자, 요 정보를 자, 여기서도 동일하게 작성을 하지 않고요. 여기서는 맵 바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바로 요 보드 클래스의 요 변수명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유저 변수에 적어뒀던 그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겠다 해서, 자, 아까 전에는 이 보드 클래스만 유저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서로의 클래스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는 뭐 단방향 매핑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양방향 매핑으로 해서 서로가 이제 서로를 조회할 수 있게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원투매니는 아마 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조인일 것 같은데, 지금 이 원투매니 이렇게 매핑 시킬 때는 보통 이제 매니 이쪽이 이제 매니 쪽이 되죠. 이 매니 투원을 작성하는 쪽에서 보통 이제 소유하는 쪽을 매핑 정보를 여기다가 이제 많이 적어줘요. 그래서 이 매니 쪽에 해당되는 데가 이 FK를 갖고 있죠. 포렌키를 갖고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많이 적어주고, 양방향 매핑 할 때는 이쪽에서는 이 원 쪽에 해당되는 데서는 이 맵바이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양방향 매핑을 해주는 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요것도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죠. 자, 컨트롤 F5로 이렇게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맨 이용해서 로컬 호스트에 유저스 이렇게 get 요청을 하면은 모든 사용자 정보가 나올 텐데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로그인 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자, 여기가 지금 저희가 스프링 시큐리티를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로그인 하지 않으면 이 API 요청이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permit all 할 요 경로에 API 하부 경로 전부 다 permit all 해서 로그인 없이 요청 가능하도록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지금도 아마 요청하면은 get 요청은 될 겁니다. get 요청 이렇게 됐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사용자가 롤을 갖고 있죠. 근데 이 롤에서 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롤 안에 또 사용자가 있고 사용자 안에 또 롤이 있고 롤 안에 또 사용자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재기적으로 이렇게 지금 작성이 됐는데, 자, 저 제이슨으로 표시할 때 제이슨 연결을 좀 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 사용자 권한 부분이죠. 제이슨 이그노어 이런 키워드를 주면은, 자, 컨트롤 F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조회할 때, 근데 여기다가 하지 않고요. 저 롤을 조회할 때
이 롤 안에 바로 여기에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롤 안에는 JSON 표시하면은 이 롤을 갖고 있는 사용자들은 표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가져와졌는데 그래서 사용자 안에 권한이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보드 안에 또 이제 사용자가 있죠. 그래서 사용자 지금 이제 그 권한 쪽은 해결이 됐는데 자, 이번에 이제 보드 쪽에서 또 제기적으로 이제 호출이 되고 있는데 그 지금 이 보드 쪽에도 마찬가지로 제이슨 이그노어를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회를 하면은 네, 이번엔 정상적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보드 안에 이제 사용자 이 글을 작성한 사용자가 표시되지 않고 있죠. 네, 바로 가장 상위에 있는 이 정보가 이제 그 사용자 정보가 되기 때문에 저 보드는 표시하지 않도록 보드 안에 있는 사용자 표시하지 않도록 했고요. 자, 이렇게 제이슨 이그노어로 저렇게 그 재기적으로 호출되는 거를 표시되는 걸 막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포스트 요청을 보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포스트로 네, 요 전에 자, 요 길동 말고 새로운 사용자를 만들어서 그 사용자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길동 회원가입도 만들어 놨죠. 이번에 아이디를 길동2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길동2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을 하나 작성을 해볼게요. 이렇게 hi2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길동2로 표시가 되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요 글을 한번 수정을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테이블도 확인을 해보면 길동2가 이렇게 hi2라는 글을 작성을 했다. 요 12가 이제 길동2의 그 아이디가 되겠죠. 그래서 포스트 요청하기 위해서는 유저의 그 아이디로 이렇게 전송을 하면 되는데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복사를 해서 지금 아이디가 유저의 12 자, 유저의 10이죠. 자, 여기 바디 부분에 로우에 제이슨으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여기에 이제 보드 리스트를 담아서 보내줄 텐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유저스로 보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풋 매핑 여기가 이제 풋 네, 요거는 게시였고 여기가 이제 풋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보드를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풋 매핑에 유저 API에 여기 풋 매핑에 걸리겠죠. 자, 근데 보시면 요 레파지토리가 유저 레파지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요 유저인데 이 유저 레파지토리를 저장해서 그러면 요 유저 클래스에 정의된 대로 수정이 될 텐데 유저 레파지토리를 저장해서 요 보드 클래스의 정보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런 원래는 보드 레파지토리로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저를 수정을 해서 이 보드 안에 있는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풋 요청을 하려고 하고요. 요 보드의 요 리스트죠. 이렇게 하면 제이슨의 리스트가 되고 다시 이 안에 타이틀과 이번에 hi3으로 컨텐트 이렇게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한번 걸어 볼게요. 자,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 전에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자, 샌드를 보내면 자, 지금 또 다시 로그인 하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자, 지금 스프링 시큐리티 저희가 적용을 해놨는데, 자, 요 폼 같은 거 전송을 할 때 지금 포스트 요청으로 보내고 있죠. 다시 한번 새로 고침, 개발자 도구 F12로 열어서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폼 태그가 있는데요. 바로 요 부분이죠. 게시판 아래에 폼이 있고 인풋이 있고 다 저희들이 작성을 해뒀던 거죠. 자, 근데 그 사이에 그 input hidden이라고 해서 그 CSRF 이름으로 자, 요런 키값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된 거죠.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 하면서 자동으로 지금 생성이 된 거고요. 보드의 폼.xml 보면 바로 요 폼과 요 인풋 사이에 하나 인풋이 더 들어간 겁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지금 th 콜론 액션을 줬죠. 그래서 요렇게 th 액션으로 주게 되면 저렇게 그 csrf 값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인증 체크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이렇게 키 값이 하나 들어가고요. 자, 요 csrf라는 거는 검색을 해보면 그 크로스 사이트 리퀘스트 펄저리라고 해서 그 의도하지 않은 요청, 이 펄저리 뜻이 이제 위조라고 나오고 있죠. 그 다른 해커가 저를 대신해서 이렇게 어떤 자바스크립트를 이 안에 뭐 심어 놓는다든지 어떤 웹사이트 취약점이 있으면 자바스크립트를 뭐 심어 둘 수도 있겠죠. 뭐 게시글을 작성을 해서 대부분은 요즘은 많이 막아 놓는데 혹은 뭐 어떤 위조 이메일을 보내서 그걸 클릭하면 요 도메인에 제가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요 글을 작성하는 요 폼과 동일한 요청을 시키는 거죠. 그 글을 클릭한 순간 뭐 그렇게 한다든지 해서 좀 의도하지 않은 요청을 보내는 겁니다. 해킹 기법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검색을 하면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문서나 영상이 있으니까 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요런 키값을 여기 이 사이트 요청했을 때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키값과 포스트 요청 할 때 요 키값을 같이 전달을 해줘서 키값이 일치하는지 네, 그거를 확인을 해서 이 키값이 서버가 가지고 있는 키값과 일치할 경우에는 요청이 정상적으로 되고요. 만약 일치하지 않으면 그 요청을 수행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 과정은 이제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가 해주고 있죠. 네, 저희는 편리하게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네, 그 정도만 좀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 웹 시큐리티 컨피그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csrf 찍으면 CSRF에 대해서 몇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disable 하면은 그런 보안 체크 하지 않는 거예요. 요거가 이제 좀 실제로 사이트 운영할 때는 보안에 취약하겠죠. 이렇게 하면 좀 테스트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뭐 요 포스트맨에서도 설정을 하면은 저런 CSRF 값도 같이 전송을 할 수 있는데 설정이 좀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비활성화를 시키고 테스트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CSRF 비활성화 했고요. 다시 한번 전송을 하면 네, 이번에는 전송이 잘 가죠. 자, 그래서 여기 find by 해서 조회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유저, 요 유저죠. 그래서 조회된 값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자, 한번 요거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데이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드에 아무것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죠? 저희가 글을 이렇게 네, 이렇게 타이틀과 컨텐트 해서 글을 하나 하이 3으로 보냈는데
그 글이 작성이 안 됐습니다. 다시 한번 보내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new 유저가 있습니다. 자, 요 안에 그, 자, 지금 이렇게 저희가 보낸, 포스맨에서 보낸 요 하이3가 여기 정상적으로 잘 도착한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저 new 유저의 그 setBoard를 그 new 유저의 getBoard. 자, 이렇게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F9 눌러서 재시작을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요청을 하면 자, 유저를 한번 보죠. 유저의 이 보드가 분명히 하이3로 들어가 있는데 다시 F9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자, 이 데이터가 하이3가 들어가 있질 않습니다. 바로 이 레파지토리가 그 유저 레파지토리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자 정보만 저장이 되고 이 보드는 저장이 되고 있지 않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유저 클래스를 보면은 자, 이 유저 클래스를 저장을 할 때 이런 유저네임이나 패스워드 같은 거는 저장이 되지만 이렇게 그 원투매니 같은 그 외부 클래스들의 엔티티는 저장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 맵핑된 클래스도 정보도 DB에 같이 반영을 하고 싶으면 이 원투매니 어노테이션에 캐스케이드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제 캐스케이드 타입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 여기에 이제 all이라는 게 있죠. 이 all이라는 거를 지정을 해주면 그 여기 있는 5가지 옵션이 있죠. 네, 여기 있는 거를 전부 다 사용을 하겠다. 그런 뜻이 되고요. 그 저희가 지금 그 JPA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스펙이라고 했죠. 이제 스펙일 뿐이고 요걸 실질적으로 그 스프링 부트에서 사용을 하면은 하이버네이트를 구현체로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요 하이버네이트도 직접 그 호출하지는 않고요. 요건 이제 스프링 데이터 JP라는 거를 이런 걸 이용을 해서 그 레파지토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인터페이스만 정의를 해놓으면 이 안에 있는 그 구현체들이 있죠. 네, 그 구현체들이 알아서 이제 그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 JPA를 이용하면은 그런 하이버네이트의 그런 그 많은 코드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간편하게 세이브나 이렇게 지정하는 것만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저런 하이버네이트 코드들 직접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런 캐스케이드 점을 찍으면 뭐 퍼시스트나 뭐 머지나 이런 메소드들이 있어요. 리무브는 뭐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런 메소드들은 요 저장할 때 자, 요 세이브는 이런 메소드들이 있죠. 그 요 레파지토리의 뭐 세이브도 컨트롤 알트 B를 누르면 이 구현체를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이브를 보면은 새로운 데이터일 경우에는 퍼시스트를 하고요. 아니 기존에 있는 데이터면 이렇게 머지를 호출을 하죠. 저희는 이런 코드를 직접 작성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옵션이 퍼시스트나 뭐 머지, 리무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뭐 새로운 데이터면 여기서는 퍼시스트를 호출을 했고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는 뭐 머지 해서 뭐 업데이트 처리 이런 걸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유저 클래스로 다시 돌아가서 이 옵션이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저가 뭐 퍼시스트나 머지 될 때 이 보드 클래스의 정보도 같이 퍼시스트나 머지를 하겠다. 혹은 리무브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리무브 옵션을 주게 되면 이 유저 클래스와 보드 클래스가 있는데 이 사용자를 지금 원래는 이 사용자와 이 게시판이 연결이 되어 있고 포렌키가 걸려 있어서
지금 요 사용자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 유저가 삭제가 안 되죠. 요거를 만약에 삭제하려고 하면은 요렇게 지금 그 포레인 키 제약 조건 때문에 삭제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요렇게 지금 JPA를 이용해서 이런 옵션을 주고 리무브라는 옵션을 주고 만약에 요 사용자를 삭제한다. 딜리트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되면 그 캐스케이드에 의해서 요 보드 요 정보가 먼저 다 삭제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사용자도 삭제가 돼요. 그래서 같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게시글과 사용자가 모두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캐스케이드가 때로는 뭐 유용하고 때로는 뭐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황에 맞게 잘 처리를 하면 되겠고요. 저희는 여기 있는 그 옵션들을 모두 사용하는 all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실행을 시켜서 자, 이제 다시 한번 이 풋을 게시글 정보를 담아서 사용자를 저장을 해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데이터가 hi2로 되어 있죠. 자, hi3라는 글이 이 사용자를 저장하면 게시글도 같이 저장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샌드 보내고요. 게시글을 보면 이렇게 지금 hi3라는 글이 잘 작성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하지만 지금 이 유저 아이디가 없습니다. 이 유저 API 컨트롤러에 지금 그 사용자 정보를 담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유저의 자, 이렇게 루프를 돌아서 set user 유저의 지금 조회한 바로 이 유저를 담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디로 조회한 유저를 그대로 이렇게 담아줬습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F로 빌드를 해서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지우고 컨트롤 딜리트로 이렇게 지우고요. 다시 한번 전송을 하면 네,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보낸 데이터 이렇게 i3이 저장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캐스케이드 옵션을 한번 이용을 해 봤는데 자, 그 중에서도 또 하나 그 유용하게 좀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이 올펀 리무블 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기본 값이 false인데요. 자, 요거를 true로 주게 되면 그 이번에는 그 전에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에 그 쿼리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 지금은 저런 이런 DB 그 처리 메소드들을 호출했을 때 이 로그가 어떤 SQL이 실행되는지 찍히지 않고 있죠. 그래서 스프링 부트 show SQL 자, 이런 식으로 구글링 하면은 자, 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런 글을 보면 뭐 show SQL이라는 옵션도 있는데 자, 요거는 뭐 추천하지 않는다. 로그 프레임워크가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그 어떤 파라미터 prepared statement를 그 파라미터가 기록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방법인 바로 이 방법을 이용해서 로그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깅 레벨 org hibernate sql 디버그 그리고 베이직 바인더 뭐 트레이스 자, 이렇게 해서 재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옵션을 주면은 이제 그 SQL이 다 기록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게시글을 조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어떤 쿼리가 실행이 됐는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그 지금 올판 리모블이 true인데
자, 기본값이 폴스죠. 자, 폴스로 해서 먼저 그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유저 API 컨트롤러에 그 기존에 있던 이런 보드를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로 바꾸고 지금 세팅을 해서 저장을 하고 있죠. 사용자 세팅해서. 자, 그러면은 이 ID 값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ID 값을 주게 되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지만 그 보드의 기존 데이터, 예를 들어 67번 데이터를 하이 4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67번 데이터를 하이 4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이 바로 이 하이2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이 됐고요. 셀 고침하면 네, 하이 3이 하이 4로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유저 안에 이 보드 그러니까 요 보드 지금 저희가 보낸 요 정보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요 유저죠. 요 유저 안에는 저희가 보낸 요 보드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는 아무 영향이 없죠. 하이2는 지금 여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유저에 오픈 리무브를 true로 주게 되면 그리고 다시 한번 컨트롤 F로 재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이 5로 한번 바꿔보죠. 67번 데이터를 하이 5로 바꾸고 지금 하이 2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 텐데요. 자, 이렇게 해서 샌드를 하게 되면 네, 지금 에러가 나고 있죠. 이 메시지를 보면은 콜렉션, 요 캐스케이드가 설정된 이 콜렉션이 지금 더 이상 더 이상 참조되고 있지 않다. 소유하는 오닝 엔티티 인스턴스로부터 이 보드 엔티티로부터 더 이상 이 콜렉션이 참조되고 있지 않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참조가 되지 않는 이유 그 메시지를 한번 구글링을 해보면 자, 요 하단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 보드를 새로운 보드로 지금 뉴 유저의 보드로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자, 이렇게 하지 않고요. 기존의 인스턴스 있죠? 기존의 리스트를 클리어를 하고요. add all을 이용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여기에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인스턴스를 바꾸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주석 처리를 하고요. get 보드에 클리어를 하고요. 그리고 get 보드에 add all에 new 유저의 get 보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는 전부 다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받은 데이터로 전부 다 이렇게 바꿔주는 이렇게 코드를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실행을 하고요.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길동2 지금 길동2라는 유저가 갖고 있는 글이 하이2와 하이4인데요. 지금 하이4를 하이5로 바꿀 겁니다. 풋을 해보면 지금 실행이 됐고요. 자,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면 두 건의 데이터가 있었지만 자, 하이2가 사라졌죠. 네, 하이2가 사라지고 하이5만 이렇게 남았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클리어를 했기 때문에 자, 최종적으로
요 인스턴스에 있는 데이터, 바로 요 유저에 있는 그 보드만 남고 나머지 데이터는 다 지워진 거죠. 네, 바로 이렇게 지워지는 속성이 바로 요 올펀 리모블이라는 그 속성으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올펀이라는 게 그 고아라는 뜻이죠. 그래서 부모가 없는 데이터는 다 지운다. 이렇게 true.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겠죠. 일일이 다 그렇게 지우는 코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저렇게 간단히 몇 줄의 코드만으로 이 부모가 없는 데이터를 손쉽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길동2를 한번, 바로 이 사용자죠. 이 사용자를 삭제를 해볼까요? 자, 이 사용자를 삭제를 하면, 자, 이 게시글도 같이 삭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캐스케이드 옵션을 줬기 때문이죠. 자, 이 삭제하는 방법은 이 풋을 그냥 이 딜리트로 이렇게 주고요. 그러면 이 10이라는 사용자가 삭제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하면 딜리트 했죠. 딜리트를 하게 되면 그 유저 컨트롤러, 유저 API 컨트롤러에 이 딜리트 매핑에서 이 아이디에 해당하는 유저가 삭제가 되죠.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지금 그 길동2가 작성한 데이터 삭제가 됐고요. 네, 사용자도 마찬가지로 삭제가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